오늘 디펜아이 프로 발표를 맡은 최우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왼쪽에 먼저. 뒤에 경복궁이 보이죠? 2016년, 17년 겨울에 있었던 국정농단 촛불 집회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네, 제목이 홍콩의 봄이었으니까 홍콩이겠죠. 그래서 이 다들 제목을 의아해하시는데 1980년 서울의 봄이라는 그 말에서 따온 제목이고요. 홍콩이 지금 지난 6월부터 다섯 달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계속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시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좀 배경 지식으로 쌓아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홍콩은 중국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헷갈렸는데, 네, 소속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콩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을 결과로 홍콩 섬이 영국에 할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으로 베이징 조약을 맺었고, 이제는 주룽반도가 할양되었습니다. 여기서 홍콩 섬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홍콩 섬이고, 주룽반도는 빨간색 1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898년에 신계 지역, 나머지 파란색 지역과 빨간색 14번을 제외한 빨간색 지역이 영국에 99년 조차되었습니다. 할양은 완전히 그 영토가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거고, 조차는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차가 1997년 만료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돌려줄 것이냐, 조차된 지역만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홍콩 전체 행정 지역을 넘겨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국과 중국 간에 1980년대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협상의 결과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 있었고, 이때 그러면 홍콩의 행정구역 전체를 중국에 반환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향후 50년 동안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국양제 체제는 말 그대로 한 국가 내에 두 가지 체제를 공동시키는 건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홍콩은 적어도 50년 동안은 자본주의의 그 경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정부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국 본토의 외교권하고 국방권 말고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홍콩이 중국인가 아닌가 많이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관계를 알아봤다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2014년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운동, 다른 말로 우산혁명입니다. 왜 우산혁명이라 불리냐면,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게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데 시위대가 우산으로 막았다고 해서 우산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오른쪽 위에는 조슈아 웡이라고 그때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산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냐, 왜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리느냐, 이거는 직선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홍콩은 지금 간선제 체제로 행정수반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장관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는데, 홍콩 기본법 제45조에 보면 이렇게 길게 내용이 쫙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홍콩 현재 상황상 간접선거로 뽑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 선거로 행정수반을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접 선거라는 거는 중국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친중국 성향의 인사들이 행정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또 제야 인사들, 야당에서 이렇게 직선제를 요구해왔고, 결국에는 어떤 약속을 받아냈냐면 2017년 제5대 행정장관을 뽑을 때는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중국 의회로부터 받아냅니다. 근데 중국 그 의회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직선제 선거안을 제안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있죠. 먼저 그 중국 의회에서 120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뽑아요. 그럼 당연히 친공산당, 친시진핑 사람들이 뽑겠죠. 그 선거인단이 2명, 3명의 후보를 좁힙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도 당연히 친중국 성향이겠죠. 이 셋 중에서 한 명을 뽑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직선제지,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사람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
네, 말뿐이 허수아비 장관을 뽑아내는 선거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비유를 대자면 3년 후에 저희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먼저 선거인단이 수구 보수 세력의 후보 3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대선을 거쳐서 투표를 해서 한 명이 뽑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홍콩 시민들도 반대해서 일어난 게 2014년 우산혁명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도 간선되잖아요. 네, 79일 동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웡을 비롯한 시위 주도자들은 구속되었고 2017년에 캐리람 장관, 친중 성향의 캐리람 장관이 행정장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배경 지식을 잘 알았고요. 이제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발단과 전개 과정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인데요. 정부의 송환법 추진이 발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송환법이 뭐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미국인이 한국인 청년을 찔러서 죽이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늦긴 했지만 지난 2015년에 그 범인이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외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우리나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송환법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송환법이라 하는데 보통 얘기하는 게 범죄인 인도 조약이에요. 미국과 한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송환이 가능했던 건데 어떤 게 시발점이 되었냐면 작년에 2018년에 홍콩인 찬통카이라는 젊은 청년이 여자친구랑 대만에 놀러 갔다가 여자친구를 죽이고 홍콩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홍콩 내에서 벌어진 일만 처벌이 가능하고 홍콩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찬통카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만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콩하고 대만 사이에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혀져 있지 않아서 송환을 할 수 없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29일에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협약이 맺혀지지 않은 국가라도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법인데 그렇지 않아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데. 근데 홍콩 사람들은 이거에 반발해서 지금의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중국 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왼쪽 그 6명, 5명 사진 있는 거는 지난 2015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금지한 금서를 판매하고 또 반 시진핑 관련된 서적을 펴내는 서점 관련자 5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각이 돌아와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에 납치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사우 제너 회장은 이 사람은 중국 재벌인데 홍콩 호텔에 있다가 납치돼서 또 조사받고 풀려났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아직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 공안이 마음대로 홍콩 안에서 활개를 치면서 대륙으로 납치해가는 마당에 범죄인 인도 법안, 이 송환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반체제 인사뿐만 아니라 중국 마음대로 어떤 홍콩 시민이든지 데리고 갈 수 있겠다. 사법체계 무자비한 사법체계에 노출되어서 인권을 탄압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거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30일에 첫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거는 6월입니다. 6월 9일에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3만 명이 운집해서 송환법 추진 반대와 캐리람 장관 사퇴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 우산혁명 당시의 최대 모인 인원이 50만 명의 2배로 정말 대규모의 시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12일에 송환법 2차 심의가 입법회, 홍콩의 국회에서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입법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물대포, 고무탄, 최루탄, 최루액 등으로 되게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해산되었고 이 시위에 대해서 캐리람 장관은 폭도들이 일으킨 조직화된 폭동이다. 폭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욱더 분노를 샀습니다.
시위가 점점 거세지니까 6월 15일에 캐리람 장관이 송환법 추진 보류 및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배경에는 이제 대만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으니까 또 범죄는 인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 마라. 애초에 발단이 그 찬통카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캐리람 장관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만 시위대는 언젠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 다음 날 16일에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때가 최대 규모로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명이 운집했는데 이것을 검은 대행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되게 많죠. 네, 그 다음으로 또 17일에는 아까 우산혁명 관련해서 구속되었던 조슈아 웡이 석방되었는데요. 풀려나자마자 바로 이제 또 시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그리고 18일에는 캐리람 장관이 폭동 발언한 거 미안하다 사과하고 입법 절차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지하겠다고 했지 철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한편 20일에는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홍콩 경찰이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시위대를 책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진은 병원에 있는 환자 차트인데 이게 화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빨간색 원이 뭐냐면 경찰 용의라고 적혀있는 환자 차트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걸 뽑아서 경찰에 넘겨줬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홍콩 정부 뒤엔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되게 어마무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신상을 털리지 않기 위해서 홍콩 사람들은 인터넷 모든 검색 기록을 지워버리고 그 시위에 참가할 때도 교통카드 안 쓰고 일회용 승차권 받아가지고 쓰는 마당인데 이제 모든 나의 정보가 적힌 차트를 경찰에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이제 21일에는 또 정부 청사랑 입법회 주변에서 송환법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6일에는 이제 곧 G20 정상회담이 개막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이제 전 세계에 홍콩의 지금 민주화 운동 상황을 알리자라는 의도에서 홍콩 내에 있는 각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대학생들이 미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하고 또 중국 간에 어떤 조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빅토리아항 부두가 중국군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빅토리아항은 대륙에 붙어 있는 홍콩하고 홍콩섬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곳이 중국군 관할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군함이 이제 정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항상 인민군이 홍콩 내에 있긴 하지만 이 시위가 되면서 그 인민군 숫자가 2배로 늘었고 또 군함까지 들어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커졌고요. 30일에는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홍콩 교육대학교 1학년 리샤오센이라는 여대생이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벽에다가 유언을 남겼는데 송환법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싸우자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 열기와 함께 시위가 더욱더 크게 벌어졌고요. 6월은 이렇게 끝나고 이제 7월로 들어왔습니다. 7월 1일은 아까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잖아요. 7월 1일은 22주년이었습니다. 당연히 국가 기념 행사가 크게 열릴 것이고 이거에 맞춰서 시위대도 시위 민주화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는데 특히 일부 좀 과격한 시위대는 이게 입법회 유리문이거든요. 유리벽 그거를 부수고 들어가서 막 여기 벽에다 스프레이 뿌리고 막 홍콩 이거 상징 이거거든요. 이거 막 뿌리고 막 이렇게 점거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경 대응하면서 체포를 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마다 계속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캐리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법안은 사망했다. 송환법 법안은 사망했다.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시민들은 사망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도 아니다.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너의 입에서 송환법 철회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시위를 끝내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민주화 운동에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태극기 부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시위대에 반대되는 편에서 또 이제 백색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100여 명의 남성들이 이제 지나가는 시위대와 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실시간 생중계한 건데 이 뭐죠?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에 반발해서 또 그 주말에 백색 테러 규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31일에 또 홍콩 경찰이 시위대 44명을 폭동죄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백색 테러에 가담한 사람이 24명이 잡혔는데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반면에 이제 시위대는 44명을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기소다, 정치적인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또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로 넘어가서 8월 5일에는 이제 행진 시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학생들은 동맹 휴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당시에 금융계, 의사, 교사 등 각 분야, 각 직업군에서 총 5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때문에 지하철하고 항공시설 일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일에는 홍콩의 한 대학교 학생회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구매했는데 이 레이저 포인터가 공격용 무기라고 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7일과 8일에는 이것은 불합리한 체포다 반발을 하면서 이제 홍콩 우주박물관에 모여서 밤에 레이저를 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동맹, 휴업, 파업 등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이제 시위의 새로운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인데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서 눈이 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위대가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시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2일, 13일 이틀 동안 홍콩 공항을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이게 다 공항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중국 정서가 강화되었고 또 그동안은 주말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말에 행진하는 시위였던 반면 지금은 이제 소규모로 사람들이 평일에도 모여서 게릴라식으로 하는 식으로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이 우려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홍콩 공항 점령한 이후에 약 열흘 동안은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18일에는 재야단체 연합이 주도해서 비폭력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도 약 17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5가지 총 요구사항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환법 완전 철폐, 두 번째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세 번째 체포된 시위대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네 번째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다섯 번째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사실 핵심은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5번째인데 중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할 일 없는 조항이긴 하죠. 열흘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흘 동안 평화 시위 기조가 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고 실탄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 시위대 쪽에서는 화염병도 등장합니다.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죠. 결국에 9월 4일에 캐리람 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근데 시위대는 우리가 요구한 5가지 중 1가지밖에 들어주지 않았다. 아직 4가지가 남았다고 하면서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조슈아 웡이 트위터에 남긴 글이에요. 이 캐리람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발표는 너무 늦었고 너무 적다. 그 기자회견이 그의 통합법 철회 발표가 나오기까지 총 7명이 죽었고 희생되었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도 체포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점점 시위는 양측이 다 과격해졌고 8월 25일에 처음으로 경찰이 실탄을 쐈는데 10월에는 실제로 사람이 총에 맞는 사건이 생깁니다. 10월 1일에는 18세 고교생 학생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제 죽진 않았는데 아직 생명이 그렇게 막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는 14살밖에 안 된 남학생이 왼쪽 다리에 총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점점 과격해지고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홍콩 정부는 10월 5일 밤 12시부로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면 그것에 바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시위대는 크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가린 게 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불심 검문을 하면 다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 복면금지법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복면금지법의 근거가 되었던 긴급법입니다. 긴급법이 뭐냐면 밑에 써있듯이 영국 식민 통치 시절 긴에 있었던 건데 딱 한 번 발동이 됐어요. 1960년대, 50년 전에 한 번 발동된 건데 그 옛날에 있었던 법을 끌고 와가지고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긴급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구에서 결정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것, 영장 없이 압수수색, 체포, 구금, 추방이 가능한 것. 그래서 복면금지법도 뭔가 의회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행정부에서 이거 앞으로 시행할 거야 하면서 바로 단속에 나선 것인데요. 한마디로 행정자가 한 사람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계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유신 시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는 점점 그래서 복면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홍콩 정부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 긴급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반발하고 시위에 나서는 것입니다. 네, 시위는 점점 과격해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는 그 행방불명됐던 여학생이 바다에서 나체 상태로 시체가 발견되었다. 뭐 어제는 또 뭐죠? 또 경찰서에 체포돼서 몸수색을 당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이 홍콩 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홍콩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렇구나, 바다 건너에 그런 일이 있구나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조슈아 웡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슈아 웡은 저보다도 어려요. 98년생인데 2014년 그 우산혁명을 이끌 당시에는 17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속되어 있다가 출소 직후에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시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이제 홍콩의 상황을 알리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우상혁명과 관련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 AF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감옥에 있는 2017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조슈아 웡이 그 페이스북 메인 화면인데요. 지금 11월에 홍콩에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조슈아 웡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화운동은 10대, 20대들 청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300여 명이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에 30% 이상이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홍콩 청년들은 홍콩의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의 그 학 입시 비리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위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에서 집회를 벌인 거고 아래는 서울대에서 한 건데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글을 봤냐면 청년들이 자기들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열을 내는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서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말에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왼쪽 사진은 조슈아 웡 트위터 사진인데 뭐라 적혀 있냐면 위에 사진은 1980년에 한국, 아래는 2019년에 홍콩이라는 건데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는 거죠. 실제로 인터뷰 기사를 많이 보면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 지금 있었던 촛불 집회를 보고 많이 본을 받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4.19 혁명, 또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이한열 열사 빈사 사건이 도화선이 된 6월 민주항쟁 등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청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죽을 때가 22살인데 조수아 왕도 지금 22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네, 이명서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언급하시는 문구인데,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또 어제 김석진 목사님께서도 복음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들부터 먼저 나 자신, 나의 의식주에만 관심을 갖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을 깊이 보고 전체를 보고 시대를 읽는 눈을 열어서 정말 이 시대에 행동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티페나이 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